건강 속속 시간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혹은 느리게 뛰거나 또 맥박이 불규칙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이 증상은 부정맥의 증상일 수 있는데요. 부정맥은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돌연사 위험이 큰 질환으로 꼽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부정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오르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심장은 더 세게, 더 자주 뛰면서 맥박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맥 증상일 수 있는데요. 단순 피로나 스트레스로 지나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정맥이란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나 늦어지거나 불규칙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상 심장 박동은 분당 60회에서 100회로 규칙적이지만 부정맥은 이런 정상 리듬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부정맥은 맥박이 분당 100회 이상으로 빨라지는 빈맥성 부정맥과 분당 60회 미만으로 느려지는 서맥성 부정맥, 불규칙한 리듬이 보이는 심방세동 등으로 나뉩니다. 심방에서 혈액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해 혈전을 만드는 심방세동은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맥은 유전이나 노화, 심장 질환, 스트레스, 자율신경계 이상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는데요. 최근 젊은 부정맥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과도한 카페인 섭취와 같은 생활 습관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근거림이 반복되거나 이유 없는 어지러움이 나타나거나 불규칙하게 느껴지는 맥박은 초기 부정맥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맥은 초기 증상이 모호하고 불규칙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방치하기 쉬운데요.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나 시술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가족 중 심장 질환이나 돌연사 병력이 있다면 젊은 나이라도 혈관 건강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심장 상태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반복되면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심한 경우엔 심부전이나 뇌졸중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부정맥에 대해 꼭 알아두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네, 이번에는 심장내과 전문의 신대희 센터장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부정맥이 어떤 질환인지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가 보죠. 많은 분들이 협심증과 부정맥을 많이들 혼동한다고 하시는데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네, 심장 쪽이 불편해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종종 부정맥과 협심증을 혼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협심증과 부정맥은 발생하는 원인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아주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차이점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협심증의 협자는 좁다는 뜻이거든요. 네. 심장 혈관이 좁아져서 심장까지 조여드는 증상이 나타나는 게 협심증이고요. 부정맥의 맥자는 맥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맥박이 부정, 정상이 아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정상이 아닌 맥박을 갖는 모든 질환들을 보통 부정맥이라고 저희가 통틀어서 부르기 때문에요. 부정맥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정맥 중에 매우 위험한 부정맥부터 위험하지 않는 부정맥까지 다양한데요. 오늘은 이러한 부정맥의 종류를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심장박동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사실 일상생활에서 잦잖아요.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섭취할 때도 그렇고요. 언제 부정맥을 의심해야 되는 건가요? 네, 부정맥의 증상 또한 그 종류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데요. 잠깐 두근거리거나 덜컹거리는 느낌부터 굉장히 두근두근거리는 느낌, 숨이 찬 느낌, 심할 때는 실신을 하거나 돌연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됩니다. 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조기 수축이라는 부정맥은요. 인구의 약 4%까지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부정맥인데요. 환자분들은 보통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꾹꾹 찌른다, 욱하고 조이는 증상이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그 증상이 굉장히 불쾌하고 환자분으로서는 불안감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 증상으로 인해서 매우 불편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빈맥의 경우에는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두근거림이거든요. 네.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심하게 두근두근 한다든지요. 또 어떤 분은 술만 마시면 술 드신 다음 날에 갑자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병원에 오시는데요. 심방세동이라든지 조기 수축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때는 맥박을 저희가 이렇게 직접 만져봐도 맥박이 불규칙한지 쉽게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네. 위험한 것은 중2 여학생이었는데요. 네네. 체육 시간에 달리기만 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잃고 심할 때는 선생님이 이게 심폐소생술을 하기도 했다고 해서 왔는데요. 저희가 검사를 해봤더니 심실세동이라는 악성 부정맥이었습니다. 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세동기 시술을 받았던 경우인데요.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 여학생은 가족력도 있고 중간에 실신병력도 있어서 중요했던 경우였습니다. 세 번째 서맥의 경우에는 맥이 너무 느리게 되어서 어지럽거나 또는 실신하는 경우, 숨찬 경우도 있어서 이런 증상들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의심 증상 중에 일부를 느껴서 병원에 가서 또 심전도 검사를 해도 이상이 잘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세밀한 진단 방법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이 있을 때 심전도를 찍어보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려고 연락하고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사이에 증상이 사라지게 돼요. 그때 병원에서 심전도를 찍어보면은 괜찮은데요, 정상인데요 라고 말하면은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전도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홀터라는 검사를 하는데요. 짧게는 24시간부터 72시간, 길게는 1, 2주까지도 심장이 피부에 부착해서 그 부정맥을 진단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도 빈도가 늦다면은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2, 3년 동안 몸 안에 남아 있으면서 부정맥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진단법이겠습니다. 그 외에도 심초음파라든지 운동마 검사 같은 경우가 도움이 되고요. 최근에는 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에서 부정맥을 또 잘 진단하기 때문에요. 이런 기기 통해서도 진단하는 것이 도움될 수도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입원해서 정기 생리학 검사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요. 국소 마취하에 심장 내부에 전극선을 위치해서요. 부정맥을 찾아내고 또 치료할 수 있는 최종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초반에도 언급을 해주셨듯이 부정맥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치료도 그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조기 수축은 대부분 안전한 편이고요. 위험하지 않습니다. 네네. 하지만 빈맥과 서맥은 위험할 수 있어서 충분한 치료와 복잡한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기 수축은 아까 빈도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위험하진 않은데 환자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치료를 안 해도 된다 말씀을 드려도 환자분은 너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빈맥 중에서 가장 흔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심방세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점점 연세가 드시면서 심방에서 불규칙하게 부정맥이 발생하는 건데요. 심방에서 생기기 때문에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는 경우에는 뇌경색이라든지 또 심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진단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름은 비슷한데 심실세동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럼 심실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해요. 앞서 말씀드린 중2 여학생처럼 네네. 갑자기 돌연사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진단하고 원인을 치료하고요. 필요한 경우 제세동기를 체내에 시술해서 심정지를 막는 것을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그 서맥의 경우에는 또 어지럽거나 또 쓰러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물로는 치료가 안 되고 인공 심박동기로 꼭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마치 이제 부정맥이 위험하고 다 돌연사가 올 것 같아서 불안해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약물로 치료하거나 지켜만 봐도 되는 안전한 경우이기 때문에요. 아주 위험한 아주 몇몇의 악성 부정맥만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겨울에는 추위로 인해서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또 높아지면서 심장 건강에 더욱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점을 좀 유의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겨울철에 특히 저희 심장질환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게 되는데요. 네. 운동을 하실 때 새벽에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새벽에 너무 기온차가 심하고요. 체온 유지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방한복이라든지 모자, 머플러 등을 꼭 준비하시고요. 특히 혼자서 외진 곳에 계시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벽에 일찍 주차장에 눈을 치우려고 이렇게 눈을 치우시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도와주신 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위험해지신 분도 있고요. 또 겨울에는 혈압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을 좀 더 자주 측정해서 높아진 혈압이 있으면 조절을 받으시고요. 운동을 못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체중이 늘고 또 복부 비만도 생길 수 있고 또 연말 모임이 많아지는데 술을 많이 드세요.
술을 많이 드시면 부정맥도 악화될 수 있고 또 모험에 참석하시느라 약을 깜빡 잊고 안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약을 잘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